해봅시다. 13번입니다. 문제 잠깐 보시면, 니들 풀어봐야 돼. 알았지? 내가 지금 거의 다 풀어주는데. 저게 답이야. 선생님 풀어줬으니까 난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 풀어준 거지, 푼 게 아니잖아. 그래서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는데 내가 포인트들만 짚어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2차 함수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란다. 가는 쉽습니다. 그쵸. 가는 내가 터치할 필요 없습니다. 가가 뭐냐면 FA2가 0보다 작대. 설마 안 대입해 보는 사람은 없겠지. 그쵸. 요거는 그냥 쉽습니다. 나옵니다. 잠깐만. 밑에 문제가 더 있지 않아? 없었네? 예, 끝이었나? 자,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x가 2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뭔 말이야? 아니, 이제 얘를 해석을 해야 되세요. 보세요. 가는 그냥 괜찮은데 나의 해석으로 이게 문제가 끝나야 돼서 그 다음에 k의 값의 범위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범위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할 건데 우선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축방이 이 축방은 정해져 있죠. 축방은 알죠. 잠깐 추계방정식도 못 가면 안 돼. 우리 반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2a분의 b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쓱쓱 살아니까 k 더하기 2분의 1이네. k 더하기 2분의 1이 추계방정식이 됩니다. 잠깐 보세요. 그런데 얘가 1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은 1이래. 이거 해석이야 이제. 알았죠? 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 학교는 이런 거는 그냥 동일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바꿀 뾰족한 방법이 없으셔가지고 바꾸시려나? 아무튼 뭐 거의 이런 부분도 그대로 냈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x가 1에서부터 4 이하인데 최대값이 f의 1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봐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을 포함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f의 2가 0보다 작아. F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2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으면 2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2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몰라 그건 알았지? 그냥 2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라고 4라고 하는 거는 2하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따져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f의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1이 어디 있으면 되냐? 여기? 좀 더 높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x가 1이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대값이 지금 양수냐 음수냐도 몰라.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어떤 것만 우리가 아는 거냐면 f의 1하고 f의 4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만 안 있으면 돼. 이렇게 애매하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대값을 갖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거는 괜찮아. 여기.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FA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FA4에서도 최대값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지. 둘이 값이 같아도. 그러면 같다라는 말이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느낌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쟤가 동일하게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살짝 왼쪽으로 틀어지면 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상태 이렇게 있을 때 범위가 살짝 왼쪽으로 틀어지면 1에서 최대값을 가져. 이해됐어? 지금 나 이해되니? 내 뒤태가 너무 아름답니? 자, 봐. 헛소리 했어, 새끼야. 잠자지 말라고. 봐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 같이 FA라고 FA4가 같이 좌우로. 맞아요. 축방의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야 돼? 왼쪽으로 살짝 밀려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냐면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3이면 얘가 동일하면 1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x는 1이 되고 얘가 x는 4가 돼야 되는 거야. 동일한 간격이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야 여기 f1에서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살짝 애매해. 뭐가 살짝 애매하냐면 4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치? 4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4가 축방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준 찾는 게 중요해. 이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외워. 알았지? 얘 기준 찾는 건 외워. 어떤 거냐면 얘야. 얘하고 얘의 중앙값이 있을 거 아니야. 1과 4의 중앙값이 있지. 얼마야? 2분의 5지. 그 2분의 5가 여기 둘이 같을 때 얘 축방하고 같은 거니까 얘가 살짝 왼쪽으로 밀렸으니까 2분의 5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살짝 이렇게. 너무 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지울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가냐면 추계방정식과 2분의 5를 비교했을 때 2분의 5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추계방정식보다. 혹시 이해되니? 요거 이해돼야 되는데. 다시 이거 이해돼야 된다. 다시 원래 둘이 같으면 1하고 4에서 최대값을 다 같지? 근데 그게 1에서 무조건 가져야 된다니까 살짝 왼쪽으로 밀려야 되니까 밀리면 되는데 그 밀리는 거의 기준을 찾는 걸 어떻게 하냐면 1과 4의 중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1과 4의 중점 2분의 5라고 하는 애가 k 플러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5라고 하는 애하고 2분의 5는 뭐야? 1과 4의 중점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1이야. 얘는 뭐가 되냐면 축방이야. 추계방정식이야. 추계방정식. 얘는 추계방정식이고 1하고 4의 중점이 얘야. 근데 얘가 살짝 왼쪽에 있어야 1이 높아진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거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뭐 해도 되는 거지? 같아도 되는 거지. 축방하고. 축방하고 2분의 5가 같아지면 이 핑크색과 이 하얀색이 같아지니까 2하고 4가 높이가 같아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f의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살짝 많이 외워둬야 돼. 이거 생각 안 날 거야. 그래, 그냥 많이 외워둬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지금. 뭐냐면 저 1하고 4가 있을 때 1에서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왼쪽으로 살짝 가야 1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축방하고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지금 범위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 범위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 1하고 4가 주어져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거가 추계방정식을 비교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반대로 4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의 중앙값과 추계방정식을 비교했을 때는 중앙값이 축방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꼭 알아야 돼. 축이랑 4랑 2분의 5가 축이랑 4랑 같으면 2분의 5는 저쪽에 있으니까 이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얘가 기준이면 돼. 그냥. 사유 상관없어. 근데 그 기준 자체를 얘로 잡는 거지. 얘하고 얘 가운데 값으로. 그러면 왼쪽에서 얘 가운데 값이 뭐지?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4에 관계없이. 4는 더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4 자체가 같아도 되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k 플러스 2분의 1인데 4는 이렇게 있어도 돼. 4, 1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여기가 어차피 최대잖아. 이런 경우에도. 이해됐어? 왜냐하면 1하고 4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는? 범위가 필요해. K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치? K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봐봐라. 자, 이렇게 있어. 얘가 계속 밀려가는 거야. 그래도 어찌됐든 계속 1이 최대지. 1이 최대잖아. 그럼 계속 밀려가. 그래도 1이 최대지. 언제까지? 얘가 그럼 이렇게 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언제까지? 라고 물어보면 둘이 같을 때. 그치? 그게 얼마인데? 2하고 4의 가운데 있는 값 2분의 5가 추계방정식이 될 때까지 같아지네. 그때까지 밀려서 가는 거야.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밀려서 가서 딱 1하고 4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밀려갈 수 있는 거야. 더 가면 4가 더 커지니까 안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비교하는 기준이
이 추계방 정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축방하고 제 기준치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돼. 만약에 선생님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추계방 정식이 x는 k 플러스 2분의 1인데 범위가 1에서부터 4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이면 딱 같단 말이야. 이게 딱 같은 포인트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얘가 살짝 더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살짝 더 왼쪽으로 가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여기일 때 k의 값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지. 잠깐 이해되니? 얘하고 얘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5잖아. 그럼 2분의 5가 되게 하는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란 말이야. 그럼 2보다 어떻게 되면 되지? 왼쪽에 있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논리 자체는 이해입니다. 2하고 4가 같아? 왼쪽으로 밀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지? 좀 생각을 해봐. 이 문제는 이해의 관점인데 그 이해의 관점인 문제를 내시잖아. 선생님들이 이번에 20번인가 21번에서 내시잖아. 그치? 그 이해의 관점인 문제들 내. 한 번만 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그래프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래프 뭐냐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있고요. y는 절대값 x 더하기 3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 그래프 아닌 걸로 풀면 되게 어렵습니다. 알았죠? 이거 그래프 아닌 걸로 풀면 되게 어려워. 이 범위 자체를 너무 많이 나눠놓고 해서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보다 클 때로 해서 판별식을 계속 써야 돼. 그럼 너무 많지. 그치? 일단 3번 해야 돼. 최소. 그 범위 안에서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말이 안 돼. 어디 동그라미? 얘? Y. Y. 네. Y.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냐? 절대값 하나. Y는 x 플러스 3 하면 싹 이렇게 3에서 꺾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절대값 2개짜리의 경계는 마 3하고 1이 경계야. 그리고 외워도 알았지? 이거야.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x가 1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대입해봐.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y가 4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4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데 이거 혹시 못 그리면 암기해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외우셔야 되고요. 너희들이 워낙 절대값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싫어하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봤는데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축방이 1이야. 추계방정식이 1이라고 쟤가. 근데 y절편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맞죠? 축방은 정해져 있어. 그럼 추계방정식이 1이니까 1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네. 축방이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쟤가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어? 얘하고 접할 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가 더 내려오면 안 되지.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A가 Y 절편이니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럼 언제까지 내려와? 접할 때까지. 그래서 판별식 뒤에 0 쓰면 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은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 식만 구하면 돼. 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핑크색의 선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는 x가 1보다 큰 애야. 그럼 x가 1보다 크면 이 식은 다 양수니까 y가 얼마냐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맞냐?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어떤 녀석하고 y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뭐해서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a 값이 최소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딱 만났을 때 판별식 d가 0이죠? 그럼 그때 a 값이 나오겠지? 걔보다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림 못 그리면 꼭 그려봐. 어떻게 그려? 셋다 나눠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해봐야 되고 안 되면 외워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한 개짜리는 꺾이는 거고 두 개짜리는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31이야. 15번 알아서 하시고 16번 하지만은 아니고 16번은 584번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작년에도 가우스 안 했죠? 아니 작년에 된다. 중간고사 가우스 안 했죠? 가우스 X 해버리세요. 가우스야. 선생님이 얍삽하게 제일 절대값으로 바꿔서 내지는 않겠죠? 뭐 절대값으로 바꿔서 내도 풀 수 있죠. 그래서 16번은 안 풀어도 됩니다. 일단 가우스가 들어가 있어요. 가우스. 뭐 굳이 문제 많은데 가우스 들어간 문제를 변형하진 않겠죠? 네, 16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18번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18번은 얘 밑줄 해가 모든 실수. 야 잠깐만 나 이거 절대값 그래프 엄청 못 그려요 하는 사람들은 나 평일에 나왔을 때 나한테 물어봐. 알았지? 공부해보고 못 그리면 나한테 물어봐. 우리 반 실력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거라. 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확인하시고 보시죠. 얘는 여기만 저기만 밑줄 그어 해가 모든 실수이다. 얼핏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운 문제거든. 얼핏 보면 어려운데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얘는 연립부등식이지. 그치? 근데 연립부등식은 항상 뭐지? 공통 부분이지. 다시. 연립부등식은 해가 공통 부분이 해란 말이야. 근데 그 공통 부분이 모든 실수여야 돼. 즉,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다시요. 공통 부분이 모든 실수니까 교집합이 모든 실수여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집합도 전체여야 되고 두 번째도 전체여야 전체하고 전체의 공통 부분 교집합이 전체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전체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 뭐야 반대 넘길걸.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알았죠? 두 번째 절대값 들어가 있지. 내가 아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뭐라고 했냐? 2x-a가 되고 얘가 3-b라고 했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려면 이 녀석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면 항상 성립하겠지. 왜?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얘는 물론 얘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틀리면 정말 억울해. 알았지?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둘 다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봐. 그렇게만 좀 보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면 밑에는 할 게 별로 없어서. 얘는 해보세요. 아마 너희들 어느 교재를 풀든 간에 저런 패턴이 나옵니다. 해가 같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직관
아, 야구를 직관한다는 거. 직관 그걸 뭐라고 하냐? 아이씨, 야, 아니 그걸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알았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가 3이래. 해가 3이래. 그리고 x가 2하고 2 사이에 있대. 이렇게. 이걸 내가 찾아내야 돼. 해를 유출을 해내야 된다고. 해를 유출을 해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이 녀석은 분명히 이렇게 가. 맞잖아. 아니 봐봐.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얘는요. 사이에 있겠지. 사이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 샥. 야, 너무 안 이쁜데? 지금 얘가 해로 나와야 돼. 해로. 아, 여기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쟤가 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그냥 찍어내야 돼. 못 찍어내면 틀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조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얘는 사이에 있고 얘는 벌어져 있어. 그럼 내가 노란색하고 핑크색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바로 해가 되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필요한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해봤을 거야. 왜냐면 이게 모든 유형선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란색이 뭐가 되냐면 x-2하고 x-3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 다음에 핑크색이 뭐냐면 x-1하고 x-3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내야 돼. 이거 쉽지 않아. 저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요거 직관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해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연습 꼭 하시고요.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많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차, 거리 이런 말 나오면 딱 요것만 비추거나 그냥 이런 문장이 나오면 두근의 차,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이건 다 절대값이야. 너희들이 싫어하지만 절대값 꼭 써야 돼. 물론 어떤 놈이 어떤 놈보다 크다라는 걸 알면 꼭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 문장이 나오면 저 문장 뭘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부등식 파트다 보니까 자꾸 부등호가 들어가는데 부등호가 들어가면 니들이 싫어해. 등호보단 싫어하지. 뭔 말이냐면 두근의 차가 6이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 금방 풀지. 근거계수관계 해서 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두근의 차가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애매해. 그래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가 들어간다고요? 절대값. 차, 거리, 절대값. 차, 두 점 사이의 거리 빼가지고 절대값. 그 다음에 차, 절대값. 항상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당연히 알파 이건 이제 안 풀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곱해가지고. 이해됐죠? 그래서 저런 멘트들 있잖아. 문장에 나오는 멘트들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줘야 돼. 내가 어떻게 푸냐라고 항상 물어보면 난 내가 봤을 때 고등수학은 한 90%는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암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그 암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조합들도 잘 시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적당하게 저런 멘트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보면 두근의 차가 어쩌고저쩌고 네 그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 했나? 아니네. 이씨. 이거는 그냥 그 문제의 응용이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 문제 있었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문제가 있었죠. 다시요? 이 문제는 원래는 그냥 거기서 나왔죠.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몇이야?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쓴 다음에 항등식을 풀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그쪽에서 썼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등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는 거죠. 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걸 쓸 거기 때문에 요 식이 보통은 이렇게 나오긴 해. 보통 이렇게 나와서 다시 판별식을 써. 이렇게. 다시요. 원래는 항등식이면 중근이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면 는영이니까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는영 하면 되는데 여기선 K의 값에 관계없이 실근이 나오면 얘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걔가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고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고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많이 쓰는데 꼭 그렇진 않으니까 문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쓴 다음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쓸 거냐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봤던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22번은 네, 그 근해 분리는 우리가 교재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4번. 이게 내가 아마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던가? 그랬을 거야. 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 그 선생님이 내실 때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내셨는데 좀 지저분하게 됐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 인상, 인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자, 이율 이렇게 나오거든. 등비시설 배울 때.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다 알아야 돼. 증가, 이익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야. 학생 수가 400명이었는데 1년 뒤에 10% 증가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내가 물건값이 뭐 10% 증가했어요. 원가 정가 문제 다 똑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거 그 문제를 봤을 때 보통 가격하고 이런 게 안 나와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나. 가격은 항상 프라이스 P. 그 다음에 개수, 숫자는 이제 퀀터티 Q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Q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PQ고 X% 인상, 증가 다 똑같은 말이야. 1 플러스 100분의 X.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인상했어. 그럼 1.1을 곱해야 되잖아. 20% 인상했어. 1.2를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냐면 2분의 X%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할인. 10% 할인. 근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백화점에서 20%를 할인하면 계산을 못해. 왜? 거기 이미 적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 안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2분의 X% 감소, 2분의 X% 할인. 다 똑같은 표현이야. 할인, 감소, 줄어들었잖아. 빼면 돼.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백분율이잖아. 백분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0.5% 감소.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백분율로 먼저 해. 1000으로 하지 말고. 알았죠? 그 다음에 1000분의 5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기서도 백분율로 먼저 바꿔. 100분의 2분의 x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요거는, 요런 것들은 조금 이 문장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푸는 건 너희들이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알려줘야 되냐? 아니지. 근데 식도 계산 못 하던데. 식만 써놓을게. 1분의 100분의 x 더하기 q. 1 마이너스 200분의 x가 얼마? PQ. 곱하기 얼마? 100분의 112. 12% 증가해야 되지. 이게 총 판매액도 모르진 않지. 총 판매액은 물건 가격과 판매 개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상된 가격, 감소된 물건의 개수, 사람의 수. 얘는 전체, 원래 처음 PQ. 그거에다 얼마? 1.12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았죠. 너희들이 생각보다 못하거든, 저런 걸.
자,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25번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활용 문제고요.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난이도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분해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풀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체감상 내가 풀어보고 너희들한테 이야기 하잖아. 그 체감상은 지금 이 챕터까지는 거기보단 쉬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그 다음 복소수, 이 챕터보다는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풀어봐. 알았지? 이렇게 보시고 내일 요것만 다 풀어갖고 오면 됩니다. 알았죠? 25문제 다 풀어오라고. 아, 안 돼? 일단 내일까지 하고 이거 좀 해오시고, 네, 이거 해오시고. 아직 안 끝났어. 빨리 끝내버렸는데 내가. 그 끝내서 오시고 내일 내가 일단은 1권 마무리는 그 스텝 1 있잖아요. 스텝 1은 평일에 마무리 할 테니까 평일에 나하고 내일 약속하면 돼. 그 다음에 지금 2권은 일단은 요거 부등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일단 좀 하시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진도보다 2권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스텝 2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스텝 3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텝 3를 빨리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스텝 3 내가 풀어주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내일 스텝 3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풀어와야 하지, 그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되도록이면 성적이 확정이 돼서, 확정됐죠? 내가 확정되기 전에 상담 다 끝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되도록이면 개별 질문하면서 문제 풀면서 그 책 덜 끝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록쌤이 오기로 했어. 내가 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일 영록쌤도 오고 우리 성빈쌤도 있으니까 내가 1대1로 끄집어내서 상담할 때 너희들 문제 풀고 있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상담이 내가 말이 좀 짧게 할게. 내일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다 못해.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평일에 나오는 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어느 요일이 제일 편하냐면 월수금이 제일 편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봐줄 수 있는 월수야. 알았지? 금요일은 다른 동환쌤이랑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월수는 내가 그 개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 개별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화요일이라던가 이런 날이 오면 2학년들이 무조건 걸려. 알았지? 내가 화금에 2학년이야. 화금에 고2여서 물론 개별이긴 하고 뭐 조교쌤을 붙여드릴 수 있긴 한데, 혹시 나한테만 질문한 애들은 우리 반은 없죠.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마무리하고 싶냐? 아닌데? 10분이나 남았는데?